안녕하세요. 디자인추 유튜버 마통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리오컴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11월 29일 일요일 오전인데 네. 단기적으로 추천 좀 준비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좀 늦을 것 같아가지고 뒤에 한 두 종목 정도만 거시적으로 좀 실력이 좋아서 추천 드리고 네네. 그냥 이번 주에 특징 있었던 거 한 6종목 정도 하고 뒤에 추천 좀 한 두 종목 네,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LG 쪽에서 그룹이 이제 분사를 했어요. 구본준이라는 분이 해서 그룹 한 5개를 다 가지고 나오게 되는 이제 네, 쪼겠네요. LG는 그 장자 승계 방치기 때문에 네. 나머지는 이제 독립을 하는데 그래서 GS도 생겨나고 LF도 생겨나고 그랬던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름이 뭐갈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중에서 좀 핵심으로 나오는 게 LG 상사랑 LG 하우시스예요. LG 상사 같은 경우에는 무역을 하고 LG 하우시스 같은 경우에는 건자재, 자동차 부분을 하는데 이제 나오면서 LG 하우시스가 좀 자동차 부분을 강화하려고 현대 BNG 스틸을 인수한다는 썰이 있어요. 현대 BNG 스틸도 좀 상장사거든요. 그래서 현대 BNG 스틸은 조금 담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있고요. 참고로 그 현대 BNG 스틸은 지금 현대 제철의 또 자회사예요. 아마 빅딜이 조금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찌라신가요? 아니면은 기사예요. 기사예요? 예, 일종의 기사죠. 어떻게 보면 또 찌라시고요. LG 상사는 LG에서 무역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밀렸는데 일단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기존에는 이제 LG 계열사들이 이제 LG 상사로 이제 무역을 맡겼다고 하면은 이제 LG라는 그 이름에서 나오니까 네, 그렇죠. 더 이상 그룹사의 일감을 안 몰아주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 좀 밀리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몰아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레드캡 투어도 사실은 LG 반개 계열이지만은 렌터카를 다 밀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막 분사를 했는데 일감을 빼고 사실 생각해보면은 LG라는 그룹 내에 무역회사를 하나를 만들면 모르겠어요. 그러면 말이 돼요. 근데 없잖아요 지금. 만들기 전까지는 LG 상사로 어차피 일감이 다 들어갈 거기 때문에 실적이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서 LG 상사 지금 밀리고 있는데 이러면은 좀 밀렸을 때 지켜보다가 어느 순간 이제 이 좀 낙폭이 좀 과다하거든요. 큰 장대 양보가 나오고 있는데 좀 멈추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 네. 정도에서 한번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상상 그렇고 그리고 LG 하우시스는 반대로 이제 7만 원대에서 7만 지금 8천 원까지 오르고 있어요. 이제 급격하게 오르거든요. 지금 이틀 사이에 10% 올랐는데 제가 이거를 좀 들어왔어요. LG 하우시스 같은 경우에는 7만 9천 원 거의 이제 8만 원 돌파한다 생각하고 이제 들어갔다가 네네. 좀 밀려가지고 좀 한 절반도 손절한 것 같아요. 그 가능성이 LG 하우시스는 일단 시장에서 좋게 보니까 네. 비중을 조금 늘렸습니다 개인적으로. LG 하우시스는 저희가 광고로는 뭐 창호 그런 쪽에서 좀 유명하죠. 창호요. 네. LG는 그렇고 금요일날 좀 특징주 중에 그 면문제약이라고 있어요. 네. 제약 쪽에 아마 거기도 치매 쪽이나 좀 이런 쪽이 강한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경영권 매각 이슈가 있었나 봐요. 좀 재밌는 차트가 만들어졌었는데 시가 대비해서 10% 상승한 거를 이제 VI라고 하잖아요. 네, VI가 발동되면 2분간 이제 멈추죠. 멈추고 그 사이에 들어온 주문 가지고 동시 호가가 형성이 돼요. 그죠. 그리고 가격대가 이제 딱 시작하면서 되는데 2분 만에 상승 VI가 걸린 다음에 그리고 바로 2분 만에 하락 VI가 걸렸어요. 보통 VI 추격 매수 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VI 걸리기 직전에 한우가 아래에서 된다 VI 걸리겠다 하고 그때 물량을 많이 밀어 넣어가지고 VI에 그 딱 올랐을 때를 그거를 이제 따라 추격 매수하는 분들 있을 텐데 정말 흔치 않게 바로 하방부 VI가 날 정도로 이제 10%가 순식간에 밀렸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피 많이 봤을 거예요. 아마 지금 제가 게시판 사실 잘 안 봤는데 욕을 엄청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실화냐, 작전도 이렇게는 안 한다. 지금 실적이 어떠냐? 사실 매출 1,400억에 영업 적자 마이너스 140억, 당기순이 마이너스 200억이에요. 그러니까 회장님도 이 회사를 이제 팔고 싶어 하는 거죠. 상태가 안 좋잖아요. 부도 처리하겠네요. 부채 비율도 높아지고 있네요. 160%에서 220%가 높아졌으니까 주가는 2,200억? 시총이 낮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접근은 위험해요. 개인적으로는 좀 위험하고 참 좋은 여행이라고 워커님 아세요 혹시? 네, 알아요. 지금 여기가 내년 예약을 받기 시작했어요. 무슨 이야기요? 여행. 아, 벌써? 네, 이게 사장님이 이제 공지를 냈어요. 이대로 죽을 수 없다. 그 예약금을 보통 좀 그래도 한 10%, 5% 좀 받을 텐데 10,000원만 받겠다. 그리고 예약한 가격보다 상품 가격이 낮아지면 낮아진 가격으로 보내주겠다. 취소가 된다. 그 코로나는 100% 환불 보장. 굉장히 아마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지금 이제 살려고 어떻게든. 야, 그럼 이제 전쟁터로 바뀌겠네요. 여행업계가. 그럴 수 있죠. 이제 점점 시작했으니까. 눈치만 보다가. 칼을 빼들었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이게 7,000원대 초반에서 11월 23일
6천대 후반? 지금 8,900원. 단기 급등이 있거든요. 참 좋은 여행이. 내년에 어쨌든 실적이 받쳐주느냐 그런 거보다는 일단 이슈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여기 사이트를 엄청 접속을 많이 해봤어요. 네. 왜냐면은 싸니까. 예약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들어갔고 왔거든요. 예약을 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어디 가려고요? 저 두바이 가고 싶어요. 두바이. 그거 죽기 전에 사막을 꼭 가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막에서 위화되는 거 아니에요? 두바이 사막이면 좀 괜찮을 것 같아. 싸요, 진짜 싸요. 그 패키지가 두바이만 가면 재미없고 그 위치상 그 남프라스랑 스페인까지 그건 패키지 며칠을 가려고요? 한 9박 10일 가면은 200이면 가더라. 그리고 호텔도 꽤 괜찮게 숙박해가지고 괜찮은 것 같던데요. 그래서 만원 딜했어요? 살짝 고민했어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이제 여행 그렇게 패키지로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제대로. 그래서 죽기 전에 코로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사실. 혼자 가게요? 예? 혼자? 모르죠 또 어떻게 될지. 슬프네. 예. 내년이면 모른다. 아무튼 좀 두바이도 가보고 싶어서 들어가 봤어요.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사조 대림이에요. 사조 대림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그 맛살 아세요? 기억나세요? 맛살 그냥 크래미 같은 거 이제 빼먹고. 근데 어렸을 때 저희가 먹었는데 사실 지금도 요새는 먹죠. 지금도 조금 먹긴 하는데 어렸을 때만큼 저는 안 먹어요. 아니 어렸을 때 김밥 진짜 많이 먹으면 먹는데. 먹잖아요. 김밥에 들어가죠. 이게 최근 사조 대림이 한 10% 이상 급등을 했는데 네. 이유가 중국에서 맛살이 대박이 났대요. 네? 여기서 이제 한 2년인가 3년 전에 중국 시장 수요 조사를 했는데 중국인들도 이제 맛살을 좀 먹고 싶어 하더라. 수출했나? 수출을 했어요. 그래서 고급 맛살, 랍스터 킹이라고. 랍스터를 좀 갈아 넣었나? 아무튼 뭐 그러겠죠. 그래가지고 올해 10월까지 중국 시장에서 맛살로만 매출 100억을 달성을 했어요. 이 시기에 진짜 본인들 이 정도면은 사조 대림 본인도 놀랐을 거예요. 지금 시총이 1,400억 되는 회사거든요. 지금 올라가가지고 물론 이제 매출액이 여기도 1조가 넘어가는 대형 회사입니다. 영업이익도 500억, 당기순이익 800억. 지금 시총이 이해 안 될 정도의 가격이에요. 그래서 리스크가 적어요. 근데 중국에서 잘 팔려서 됐다. 보통 이런 외국에서 식자재가 잘 팔려서 주가가 높은 기업들 대표적인 기업이 오리온 있잖아요. 네, 오리온이 있죠. 오리온이 국내보다는 외국에서 초코파이로 중국 사람들 잡아가지고 지금의 주가가 있는 건데 사조라는 기업 특성상 그게 참 어렵기도 하지만은 항상 2등 기업 동원의 사조 동원 참치 밑에 사조 참치가 있죠. 항상 2등 기업, 3등 기업 이런 이미지라서 그쵸. 항상 저평가받고 있는 게 있는데 사조 대림이 지금 일단은 맛살이 지금 잘 팔린다. 그래서 저도 조금 담았어요. 원래는 좀 물려 있다가 물타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요새 포장 수요가 좀 많다 보니까 포장재 주들이 좀 가고 있어요. 좀 비싸요. 그만큼 최근에 20%는 올랐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지금 테린 포장이랑 아세아 재지인데 이거를 안 담자니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얘네들이 왜냐면 시장에서 이틀에 물론 이제 오르고 내리고 급등이 있어요. 사람들이 네네. 관심이 높으니까. 근데 오르는 걸 보고 있으면은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사면 물리죠. 사면 물리니까. 그래서 일단 50만 원이라도 들어가야겠다. 뭐 10주에서 15주에서 물렸네. 물렸죠. 아세아 대지를 들어갔어요. 네. 그냥 아마 지금 종가 정도가 비슷할 거예요. 왜냐면 저도 금요일 정도에 제지주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결국엔 이제서야 들어간 거라서 일단 저는 아세아 제지 쪽으로 포지션을 좀 잡았고 뭐 가격대는 적정한데 지금 적정하다는 게 지금 제지주들이 실적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죠. 지금 포장을 많이 쓰니까요. 네, 3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누적적으로 얼추 영업이익이 400억 나는 회사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아세아제지가 네. 3,400억이다. 무난한 시총이거든요. 네. 네, 무난한 시총인데 차트는 진짜 1년 딱 보면은 뭐 21,000원에서 지금 37,000원 지금 이렇게 급등을 했으니까 물리기 정말 딱 좋은 차트긴 한데 일단 편입하려고요. 네, 물리면 밑에 내려가면 더 살 생각이에요. 사실 지금 가격대에서 확 다 들어간 거 아닌 것 같고 제가 이제 생각하는 추천주 두 종목 앞에 거는 사실 좀 추천하기 좀 다 애매한 종목이고 사조자지면 좀 괜찮을 수도 있는데 코리아 에셋 투자증권이라고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아마 검색 자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많이 나와요. 왜냐면 증권회사 중에 코리아 에셋 증권이라는 데가 있느냐라는 것 자체가 모르죠. 저도 몰랐어요. 네, 일단은 이것도 증권 회사인데 보통 이제 개인들 상대로 이제 증권 지점을 두고 PB 영업을 하고 그런 게 또 아니라서 네. 약간 여기는 B2B 형태거든요. 증권 대 증권회사 상대로 상품을 만들어 팔고 막 그런 거라서 근데 최근 들어서 실적이 일단 좋아요. 네, 올해 3분기까지 지금 예상 영업이익이 여기 확정된 게 지금 100억 정도 났거든요. 그리고 원래 한 매출액 작년 기준으로 2천억에 100억 정도 영업이익 하는 회사고 시총이 얼마냐? 시총 480억. 싸다. 진짜 싼 거예요. 증권회사. 물론 좀 이제 이 정도 가격이면은 올해 만약에 4분기가 실적 괜찮다고 좋을 것 같다고 해요. 그러면은 한 영업 2, 3년만 하면은 자기 시총만큼 버는 거예요. 그렇죠. 얼추 지금 7,560원인데
10,000원은 무난하지 않겠느냐. 근데 왜 지금 시점 왜 가져왔냐면은 떨어지고 있어서요? 아니야. 이 마이너 안전벨이 원래는 이제 못 들어봤기 때문에 그냥 기거든요, 그냥. 근데 지금 수급이 몰리고 있어. 특히 11월 달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수급이 몰리고 최근에 좀 다른 거 이슈 때문에 여기에서 제안서 같은 거 좀 받다 보니까 저도 좀 보게 됐는데, 보시면은 이제 보통 최근 1년간 중에 4월 달에 조금 있었고 이제 11월 달에 수급이 조금 들어오는 상태라서 한번 베팅해볼 만해요. 저는 8,000원대 됐을 때 진짜 그때는 진짜 조금 들어가고 일단 좀 내렸거든요. 7,500원까지. 더 내릴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이게 단기 세력이 이제 물량을 조금 모으고 저 같은 사람들한테 물량 털고 나가려고 하는 걸 수 있는데, 제가 바라보는 거는 다 안 나갈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조금씩 물량 이런 식으로 털긴 하겠지만은 그 재료가 되게 좋아요. 이런 재료 가지고 한 10% 먹고 세력이 나가려고 하는 거는 너무 이제 벌려는 욕심 좀 작은 거고, 한 20-30%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재료거든요. 증권주들 요새 좋아가지고 크게 설명 안 하지만 교보증권도 최근에 신용등급이 올라가서 계속 좀 차트가 괜찮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마지막 종목이 동원개발입니다. 동원개발은 이제 부산에서는 이제 잘 나가는 건설사이고, 최근에 코스닥에서는 보통 영업이익이 한 1위에서 3위 안에 들 정도 실적이 좋은 회사예요. 시총이 4천억인데 작년에 영업이익 1,000억이고 올해도 지금 이미 1,000억 정도를 했어요. 지금 여기 좀 이슈상으로는 두산이 많이 좀 어렵다 보니까 두산에서 천안 지역의 성성지구라고 건설 수주를 받아놓은 게 있는데 넘기나요? 넘겼어요. 그걸 동원개발에서 넘겨가지고 평당 지금 요새 천안이 1,200까지도 잡고, 성성지구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그쪽 단지 개발하면 얼추 매출액 규모가 3,300억에서 600억 정도 되는 규모라고 해요. 이 회사 입장에서는 큰 건이기 때문에 하겠네요, 무조건. 네, 하죠. 왜냐면은 이제 샀어요. 그거를 2분기 때 사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나 좋은데, 안 좋은 점은 항상 차트가 잘 안 올라요. 차트가 3,800원대에서 4,000원대 중반으로 물려 있어서, 그러니까 박스권을 형성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박스권 매매 병행하면서 물량을 하나 가지고 있고, 돌파하면은 이제 그때 또 수익을 볼 수 있게 4,000원 이하로만 내려온다, 그냥 매수. 그것만 해도 제 생각에는 저녁과 용돈벌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동원개발 하면 종목까지만 해도. 오늘 마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말씀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